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왜 저 혼자냐고요? 네. 저희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학생들이나 학부형들, 그리고 입시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많으신 분들이 다양하게 유튜브 아래 메일 주소에 궁금한 점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그 궁금한 점을 모아 보니까 조금 내용이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조금 깊이 있게 다루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모여서 이렇게 토론 토의식의 영상도 이제 앞으로 계속 찍겠지만, 그런 궁금증이 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기 위해서 이제 각각 개인별 선생님들이 이제 유튜브를 진행하시고, 또 그리고 저희들이 모여서도 찍고, 이렇게 하면은 좀 더 많은 영상들을 여러분께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저 혼자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입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메일 주소로 남겨주시면 뭐 필요한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내용들로 또다시 유튜브의 주제로 정해서 영상을 조금 더 꼼꼼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으시니까 메일도 많이 활용해 주세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제일 궁금해하는 게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들. 지금 다양하게 입시가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그 입시가 바뀌면서 입시가 바뀐다라면은 이 평가는 어떻게 되어져 줄지, 이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고민하시겠죠? 입시가 바뀌면은 평가의 본질이 달라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밑에 댓글로 한번 달아보세요. 나는 이렇게 될 것 같다. 아니야. 이렇게 입시가 바뀌면은 평가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평가를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 귀엽죠? 예쁘죠? 이렇게 많은 오리, 그죠? 오리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오리들을 어떻게 한다? 줄을 세워서 주는 거죠. 그럼 이 평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줄 세우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이 오리, 이 오리는 너는 원하는 대학을 가고 싶은 대로 가. 쭉 줄을 세워주고, 이제 마지막에 있는 오리 보이시죠? 이 오리들은 너는 안 돼. 네가 가고 싶은 대학은 못 갈 수도 있어. 하니까 약간 삐져 있는 느낌. 그러면 이런 입시 제도가 바뀌면서 제가 생각하는 평가는 줄 세우기인데, 이 줄 세우기가 바뀔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입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변화에 따라서 평가는 어떤 게 중점이 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학력고사 시절이죠. 그때는 개천에서 용이 나온 친구들도 많았어요. 저요? 저는 학력고사 시절 아닙니다. 아닌 것 같아 보이지 않으실까요? 예, 저는 학력고사 시절이 아니고요. 저는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갔습니다. 이 학력고사 시절에 입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982년부터 1985년도 이때는 학력고사는 보통 50% 이상, 내신 30% 이상을 선발했습니다. 하지만 이 내신의 비율도 조금씩 다르지만 여기에 중요도도 학력고사를 잘 본다면 그날에 어쩌면 중간 정도 친구들은 찍기 실력이 많이 발휘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잘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학력고사 점수로 대학을 서열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좀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이 객관식 문제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떼도록 뭐만 암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3시간 자면은 붓고 4시간 자면은 떨어진다라는 그런 말이 이때 나온 겁니다.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뭐 차이는 있겠죠. 암기력이 좋은 친구와 뭐 조금 좋지 못한 친구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걸 잠을 줄여서 만회한다라면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다 보니 뭐가 나왔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 뭐 대학 학력고사와 뭐 고교 내신제를 비롯한 논술고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뭐 10% 정도지만 대학에서 우리 대학은 이런 문제를 묻고 싶어. 아, 이런 논리성을 가진 친구들을 뽑고 싶어. 해서 논술고사를 만들어. 이것도 조금 상위권 대학에 조금 많았습니다. 상위권 대학에는 이렇게 학생들을 뽑게 되었죠. 그래도 이 논술고사의 역량도 있었지만 제일 많았던 거는 학력고사 점수였습니다. 그 점수를 인해서 줄을 쭉 세워준 다음 내신도 조금 반영이 됐겠죠. 논술고사로 너무 많이 뛰어넘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학력고사 시대도 문제는 뭐였더라? 시험의 성적. 자, 그 성적으로 인해서 줄이 세워지면서 본인이 원했던 대학을 갈 수 있다, 없다가 판단되었습니다. 그 다음 뭐였죠? 제가 봤던 수능이었습니다. 자, 대학 수학 능력 평가 이거는 너무 객관식 시험만 보니까 애들이 그냥 달달달 외웠던 애들이 대학에 오니까 자기의 생각들을 발휘하기가 좀 힘들더라. 창의력이 너무 없었어. 자, 그래서 나왔던 게 대학 수학 능력 평가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평가의 경우는 이 정도 되는 친구들은 우리 대학에 와서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얘기를 해준 거죠. 보셨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때의 입시와 평가의 본질은 그러면은 바뀌었을까요? 자, 이것도 자신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바뀌었을까요? 아니죠. 자, 대학 수학 능력 평가가 시행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대학 수학 능력 평가와 고등학교 내신. 하지만 제일 처음에 시도했을 때요. 근데 고등학교 내신이 그다지 큰 반영 비율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학별 고사가 나오게 되었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본고사에 그 다음에 97년도부터요. 자, 본고사를 막았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본고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도 인터넷상에 지금 떠돌고 있지만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었어요. 자, 이 높은 문제들이 되다 보니까는 정말 정보라기보다는 가외라든지 이런 사교육들 이제 고액가해죠. 그때는 이제 고액가해라는 단어가 정말 많았어요. 자, 그런 사교육들을 가지고 보일 수 있었기 때문에 자, 1997년도부터는 본고사가 금지되면서 이제 대학별로 다양한 전형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뭐 수학과학을 조금 잘하는 친구, 자, 특목고 애들이나 이런 애들이 유리하겠죠. 대학별로 조금이라도 좀 더 좋은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형들을 만들어 줬죠. 뭐 영어 특기자 뭐 이런 것들요.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2002년도부터는 선택형 수능이 도입이 되었어요. 자, 이때 선택형 수능이 비슷하게 지금 고등학교 2학년들부터는 수능을 칠 때 국어 한 과목, 수학 한 과목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되면서 조금 등급을 낼 때, 자, 그 계산도 조금 틀리게 되는 거죠. 자, 이때도 되면서 생활기록부라든지 뭐 대학별 고사. 자, 이때부터는 직업 탐구 영역이 신설이 돼서 이제 직업으로 생각하면 특성화 고등학교 이런 친구들이 자기의 과목들을 쳐서 정시에 대학을 가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문제가 되는 학생부 신뢰도가 문제가
되고 있었죠. 자, 그러면서 입학사정관 전형이 도입이 됐습니다. 자, 입학사정관 전형이 나중에 개편이 되면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발전을 했는데요. 자, 이때 입학사정관 제도를 보면은 느낌이 정말 잘 준비했구나. 영어 외부 성적도 필요했었고 뭐 다양한 올림피아드 이런 데도 나갔으면 좋았습니다. 뭐 어려운 뭐 책들은 뭐 하고 해외 연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반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금수저 전형. 자, 그때는 이렇게 금수저 전형이라고 볼 수도 있었죠. 자, 그러면서 이게 이제 조금씩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되면서 평가는 이렇게 해라. 이래서 조금 바뀌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죠. 이제 수준별 수능이 폐지가 되고 학생부 기재도 개선이 됐습니다. 자, 대입 3년 3개월 예고제가 시행이 됐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죠. 자, 그래서 이제 2020년도 입시를 진행하고 2021년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대학 수학능력 평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도 어쩔 수 없이 뭐 언어 영역이 몇 점이다. 자, 수학 영역이 몇 점이야. 자, 그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들어가고 뭐 그 등급에 맞춰서 나는 최저를 맞췄어.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학을 들어갈 수 있어. 아직까지 뭔가 바뀌었다라는 느낌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이거는 시험이어서 어쩔 수 없을 거야. 상위권에서 많은 학생들을 뽑고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어떻게 될까요?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을 보게 되면은 바뀌었을까요, 이제? 그래도 조금은 성적보다도 학생들이 했던 활동들 이런 데 좀 초점을 맞추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사례를 이제 입시에 대해서 조금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시에서 지금 많이 뽑고 있어요. 지금 수시에서 이렇게 많이 뽑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정시의 비중이 자꾸 높아지고 있어요. 자, 정시의 비중을 보게 되면 거의 2022년도의 경우는 거의 40% 이상씩 많이 바뀐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학생부 종합 전형 하더니만 수시에서 그런 친구들을 많이 뽑겠다 하더니만 가면 갈수록 이제 어떻게 돼요? 정시를 더 많이 뽑고 있다는 거죠. 정시는 아시잖아요. 그냥 성적 나오는 거예요. 조금 창의력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시간 투자를 누가 많이 했는지. 자, 그러다 보니까 재학생들보다 재수생들이 조금 더 유리해지고요. 아직까지 변화된 거는 많이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격자들의 사례를 볼게요. 사례를 보면 이거는 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겠죠. A 학생이에요. 잘했어요. 와, 3학년 1학기 때 2학년 1등급을 받았네요. 자, 원점수가 잘 받았고요. 표준 편차가 조금 큰 거 보니까 잘하는 친구들하고 못하는 친구들하고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합격 사례를 보겠습니다. 지원자 B는 조금 더 A보다는 성적이 조금 약해요. 원점수는 99점, 98점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쩌면 퍼펙트 했다는 거죠. 자, 평균과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표준 편차가 A 학생보다는 훨씬 적다라는 거 볼 수 있죠. 그냥 어때요? B의 느낌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냥 따닥따닥 붙어있던 느낌이에요. 자, 두 학생 다 합격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학생은 일반고 1.6등급 친구고요. 자, 두 번째 학생은 특목고 2.3등급 친구예요. 입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1.6등급이나 2.3등급이나 무슨 차이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1학년 1학기 때 2.3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몇 개 학기가 남았기 때문에 1.6등급은 충분히 받을 수 있지만 만약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2.3등급을 받았어요. 그 친구가 1.6등급을 고3 한 번에 1.6등급을 받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사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1.6등급과 2.3등급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정말요. 그렇게 두 학생이 합격을 했다라면은 어디서부터? 아, 특목고와 일반고의 차이가 있었구나. 근데 이 사람들은 만약에 얘가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는지 모른다라면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얘기했던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를 보고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평가 서열은 언제부터? 중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하면서부터 내가 일반고를 갈 것인지 특목고를 갈 것인지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들 5번째는 뭐가 준비되어져 있냐면 특목고를 가는 것이 좋을지 좋지 않을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실까요? 이 친구의 성적들이에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너는 1.6등급, 너는 2.2등급. 만약에 A 학생이 떨어지고 B 학생이 합격을 했다라고 하면 뭐 때문에 합격을 했을까요? 차이가 나는 게 보이죠? 자, 어디냐면 수학하고 과학 성적이에요. 자, 수학 성적하고 과학 성적이 월등하다는 거죠. 어쩌면 앞에서 얘기했던 특목고라든지 아니면은 수학, 과학을 중점으로 하는 학교라든지 아니면 수학, 과학이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 자, 이렇게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만약에 뭐 2.2등급까지는 합격을 했지만 그렇다고 성균관대의 자료였는데 4등급, 5등급이 합격할 사례는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뭐가 문제나? 우선 기본적인 성적이 그 교과에 맞는 성적이 좋았던 애들을 먼저 뽑는다는 거죠. 전체 성적이 아니더라도 학생부 종합에서도 성적, 내신은 중요하게 취급이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 보는 평가의 본질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뭔가를 잘하는 친구를 뽑고 있다는 거죠. 자, 서울시립대의 학생부 종합의 내신 등급입니다. 자, 여기도 보시다시피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에 대한 비율들이 있다라는 거죠. 줄세 여기는 언제부터 시작됐다? 어쩌면 내가 일반고를 진학할 때, 자사고를 진학할 때, 특목고를 진학할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교과 전형의 경우는 어떨까요? 자, 지금 정시에 대한 수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 학생부 종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자,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교과에 관한 경우는 그냥 교과 성적을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가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2015 교육과정이 되면서 학생들이 뭐 진로 선택 과목이라든지 심화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는 그에 대한 가산점을 또 따로 주기 때문에 교과 전형도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성적이 좋은 애들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자, 지금까지 3가지 전형이었고 앞으로는 어떤 변화가 될까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정말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중3 친구들이에요. 중3 친구들은 굉장히 작아요. 자, 작죠? 작고 또 약간 많아지는 학년이 중학교 1학년들. 왜? 한강 대지띠 애들. 이때 조금 많아지지만 이렇게 작아지고 있어요. 학생 수가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렇게 이제 뭐 시험을 잘 볼 필요가 있을까? 라고 얘기하겠죠. 자, 이렇게 학생 수의 변화들, 대학에서 원하는 친구들도 보게 되면 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인서울을 하고 싶어요. 너무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 얘기를 한번 했죠. 대학들도 점점 망해간다고. 학생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대학들도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대학들이 없어진다란 말은 또 다른 경쟁이 생긴다라는 거죠. 지금 중3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인원수가 작다 보니까는 뭐 18.8%까지 뭐 10대 대학까지는 거기에 8.4%까지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보통 15% 안에는 들어야 된다는 거죠. 25%죠. 죄송합니다. 한 25% 안에는 들어서 줘야 된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애들은 또 뭐를 한다?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름도 없는 대학, 어쩌면 등록금만 내는 대학을 다닌다라고 하면은 의미가 있을까요? 자, 그거에 대한 의미는 없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입시에 대해서 그대로 우리는 입시에 대해서 그대로 평가 유지는 그대로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평가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줄 세우기가 된다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간단하게 이 평가의 본질, 입시에서는 이 평가가 제도가 바뀌면 바뀔 수 있는지, 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평가를 하는데 성적이죠. 그러면 그 성적들 중에서 우리는 어느 성적에 제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더 궁금해하는지. 자, 그 과목이 수학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테마의 두 번째 소재, 이제 수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될지 그 내용도 조금 이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